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가, 오늘이 22일이니까 22일 저녁인데요. 음,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휴장을 하고, 그죠? 31일 날 휴장을 하니까, 거래일상으로는 이제 5거래일 남았는데, 배당락이 29일이니까 이제 배당을 받거나, 올해의 뭐 세금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뭐 배당도 마찬가지고 다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26일 날 다 매수를 해야 되고요. 어 29일에 매수를 하는 것들은 이제 1월 2일자로 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3거래일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번 주 26일까지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의 이제 마지막 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가 항상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가지고 있는 물량,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금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세금을 좀 부담을 덜기 위한 물량이 나오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가. 오늘은 일단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른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주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증시가 좀 요동칠 가능성도 여전히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또 판단을 좀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 초반까지는 어쨌든 증시가 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워낙 좋아서 미국은 이제 반등의 초기, 그래서 반등을 시작하는 타이밍이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선물 지수 역시 또 세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지수 자체가 이제 좀 위쪽으로 상방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 후반부에 나오는 그 물량들을 또 채우는 그런 시간이 다음 주에 또 찾아오는 늘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증시는 어쨌든 긍정적일 때는 굳이 뭐 보수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무조건 일단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에서는 홀딩 또 뭐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수의 어떤 그 요동치는 그 변동성만큼은 좀 반드시 체크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이 이제 5종목인데 저도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사실은 그 휴가 기간인데 이제 휴가 때 하려고 마음먹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뭐 그러느라고 굉장히 이제 좀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종목을 받는 동안에 이 시간을 정해놓지도 못하고 이제 또 마감을 나중에 하지도 못하고 해서 5종목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7시 넘어서까지도 계속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이 3개의 바이오 종목들과 로보티즈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5종목을 오늘 분석을 이제 해드리는데 일요일 날 어제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해드리지는 못할 거고요. 시간상 이따가 이제 또 시황 정리도 해드리고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그 미국 공장 설립 관련된 이제 미국의 투자 얘기가 오늘 딱 기사가 뜨면서 장중에 5%, 장 초반에 5% 넘게 거의 6% 가까이 이제 크게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초가부터 해서 이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듯 했지만 좀 빠졌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수급에서 찾으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기 때문이고 개인만 이제 오늘 그 소식에 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역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를 보고 달려드는 것이 좀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든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장 시초가에 만약에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5% 넘는 그런 손실을 하루 만에 입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이 계속 최근에 팔고 있어서 그게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쫙 만들어졌고 대신에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11선의 그 위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을 좀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고, 제가 11선이 만약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 아래쪽에 21선도 있고 61선도 모여 있어서 쉽게 뚫리지 않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169만 원 정도, 168만 원대 후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많이 빠져도 2.5% 정도, 예, 지금 자리에서 한 2에서 2.5%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나쁘지 않은 소재가 이제 호재라기보다는 재료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이제 61선 올라오고 있는 그 어떤 상승 추세를 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급등 이런 것들을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됐고요. 결국은 다시 이제 이 연말에 좀 수급도 그렇고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가지고 있다면 61선 깨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61선은 169만 원 정도 되는 가격대고요. 이게 170만 원 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마 170만 원이 바닥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170만 원 깨지 않으면 그대로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 보면 수급을 보면 오늘 오늘 이제 신청해 주신 종목들이 다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한 종목들을 신청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코스닥이었어요.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이 개인과 기관이 이제 샀는데 이따가 이제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샀는데 외국인만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의 매도가 바로 바이오,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 이런 특정 그 업종이나 특정 종목에 쏠렸어요. 대부분 그 수급이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로봇은 뭐 다른 로봇들이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로보티즈만 매도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 하루였다. 근데 이제 알테오젠도 오늘 4만 주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44만 원대 초반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아래쪽에 241선, 위쪽에 121선 둘 다 만만치 않은 중기선, 중장기선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빠져도 241선이 바닥 지지, 올라갈 때는 121선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121선이 46만 원대 후반, 네,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121선까지 올라가면은 주가가 한번 눌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한번 이 121선 가격을 봐드리면 46만 7천 원입니다. 46만 7천 원. 46만 7천 원까지 가면 주가는 좀 눌릴 수 있다. 바닥은 241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파마리서치. 오늘 파마리서치가 잘 간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 또는 외국인 기관을 더했더니 사줬구나. 즉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그거를 합친 것만큼 기관이 사줬기 때문에 그럼 기관 매수가 누가 사줬지?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 정도가 사줬습니다. 4% 넘게 올랐고 이틀 동안 7.15% 올랐으니까 좋은 흐름이 만들어진 거 맞는데요. 종가가 39만 8천 원. 좀 찝찝하죠. 40을 못 넘었으니까. 네. 일봉 보면은 더 좀 애매합니다. 일봉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노란색 21선이 내려오는 그 각도만큼 하락 구간이 8월 말부터 시작해서
하락기가 쭉 21선 따라 기울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21선을 못 뚫었습니다. 21선이 얼마냐? 40만 600원입니다. 근데 지금 39만 8천 원이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으니까요. 지금 윗꼬리가 오늘 고점이 40만 4,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 39만 8천 원에 마무리를 했고 21선은 40만 900원이네요. 40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만 원 언저리에서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마리서치는 21선에서 조금 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1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눌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돌파한다면 너무 좋죠. 돌파한다면 이건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바이오를 전반적으로 같이 사줘야 될 거다. 코스닥 바이오를. 그랬을 때 이제 그 241선이죠. 45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약간 쉬어간다 쪽으로 좀 생각이 이제 좀 가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네 번째 종목 로보티즈 오늘 가장 아쉬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5만 5천 주가 나왔고 3일 동안 12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로봇주들이 오늘 날아가는 상황에서 뭐 20% 가까이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로보티즈만 못 갔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외국인들이 왜 매도할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로보티즈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연말에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로보티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변동성 이런 구간을 조금 외국인들이 경계한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장중의 움직임이. 외국인이 진짜 로보티즈만 팔았어요. 거의 로봇 업종 중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레인보우라든가 이렇게 큰 종목들도 잘 갔는데 특히 현대무벡스 추가 수주 기대감 이런 게 나오면서 거의 20% 가까이씩 오르고 오늘 현대무벡스가 또 증권사 리포트도 좋은 게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경쟁사가 잘 되면 로보티즈가 또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을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아쉬운 하루였다. 예. 그리고 기관 매수가 들어왔지만 연기금이 매도하는 등 아주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봉을 보면은 로보티즈는 이 21선 밑으로 깨지 않으면 팔 필요 전혀 없습니다. 21선은 26만 6천 원. 아직 멀었죠. 오늘 저점은 27만 3,500원. 그럼 대충 27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21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27만 원 정도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면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또 그 주가 반등이 이렇게 한 번씩 튕겨 올라갈 때 강하게 또 올라가는 장대 양봉 만들어내는 그런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눌렸던 이 11선 위쪽에 11선이 28만 8천 원인데 오늘 고점이 28만 8천 원. 정확하게 11선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11선을 28만 8천 원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돌파한다면 내일이라도 그럼 전고점 32만 원은 무난히 또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ENF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ENF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ENF 테크놀로지도 생각보다 시원하게 가지 못한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 최근에 한 4만 주 넘게 4만 5천 주 가까이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생각보다는 더디게 가고 있고요. 일봉을 보면 이제 W자 쭉 하락하다가 반등하면서 61선에 부딪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이제 드디어 61선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5일선, 11선, 21선 이런 자리들을 다 뚫었고 매물대도 그렇고 지금
매물대가 48,500원 정도의 매물대가 바뀌는 자리가 있고요. 지금 60일선은 49,500원. 그럼 대략 5만 원 가까이까지 이제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정도, 49,000원대 5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 바닥 121선 이런 자리들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60일선 부근까지 약간의 추가 상승 한 6%, 6, 7%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60일선 부근에서 다시 눌릴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 그때 60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싶다면 우리 그 라임 등급 이상, 라임과 트리온스 회원님들은 메신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메신저로 장중에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망고나 멜론 등급 회원님들은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최대한 댓글에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말을 활용해 주시면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좀 자세하게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